월, 수, 금, 화, 목, 토 이런 식으로 맞는 게 좋은지, 월, 화, 수 3일을 연달아 맞고 쉬었다가 또 집중해서 맞고 하는 형태가 좋을지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이재순의 암과 면역 이야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비타민C의 개념과 항암치료 기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간단히 말해 비타민C는 콜라겐을 합성하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증강시켜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또 고용량 비타민C를 투여할 경우 암세포가 이 비타민C를 포도당이라고 착각을 하고 암세포 내부로 가져오게 되는데, 이때 비타민C가 암세포를 파괴시키는 거였죠. 아울러 고용량 비타민C를 투여하면 다량의 과산화수소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과산화수소가 암세포를 공격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러한 고용량 비타민C를 실제로 치료에 적응할 때 알아둬야 할 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비타민C 치료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포도당 6인산 탈수소 요소의 결핍 여부입니다. 간단히 G6PD라고도 하는데요. 포도당 대사 과정에 필요한 물질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드물게 이 효소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경우 저용량에서는 문제가 안 되지만 고용량 비타민C를 적용하게 되면 용혈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용혈성 빈혈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량 비타민C는 적용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대부분 고용량 비타민C 치료를 하는 병원에서는 고용량으로 적용하는 과정에 이 효소 수치를 체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혈관통입니다. 비타민C의 경우 분자량이 큰 물질이고 산성을 띠기 때문에 혈관통이 있습니다. 특히 말초혈관으로 맞을 경우 이러한 혈관통이 더 빈번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케모포트나 PICC라고 하는 말초정맥의 수액을 막기 위한 루트를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를 이용해 투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말초혈관으로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혈관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혈관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굵은 혈관을 선택해서 천천히 맞으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량 비타민C는 순간적인 혈중 비타민C 농도를 400mg/dL 이상 높이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주입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혈관통 때문에 속도를 너무 늦추게 되면 아무리 많은 용량을 맞아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농도에 도달하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이 주사를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 팔꿈치 등에 있는 굵은 혈관을 매번 선택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혈관통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우선 비타민C는 분자량이 큰 주사제이기 때문에 수액에 섞을 때 삼투압이 높아지게 되고요. 이 역시 혈관통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용량 비타민C는 되도록이면 포도당 수액이 아니라 멸균 증류수 등에 섞어서 삼투압을 낮춰주는 게 좋죠. 아울러 비타민C는 냉장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액에 고용량을 믹스하게 되면 전체적인 수액의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가뜩이나 산성인 물질이 차갑기까지 하니 혈관통이 더 심해질 수 있어 혈관통이 있을 경우에는 이 수액줄을 손에다가 이렇게 두세 바퀴 정도 감아서 가볍게 쥐면서 맞으면 체온에 의해 수액의 온도가 조금 높아져 혈관통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타민C는 포도당과 유사한 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이 혈당계상으로는 포도당과 구분이 안 됩니다. 따라서 당뇨 등의 이유로 자주 혈당을 측정하시거나 당뇨 환자 중에서도 인슐린을 투여하는 분들은 혈당 측정 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단 실제로 당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간이 혈당계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오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신기능이 떨어진 환자의 경우입니다. 일부 문헌에 의하면 신기능 저하의 경우 절대적인 금기는 아니고요. 비타민C 농도를 조금씩 높여가며 신기능을 측정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일반 의원에서 매번 신기능을 측정하기도 쉽지 않고요. 비타민C의 경우 이뇨작용이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에 신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죠. 따라서 진료를 보시기 전에 이런 분들은 미리 의료진과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요로결석입니다. 고용량 비타민C의 경우 요로결석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요로결석이란 소변이 내려오는 통로인 요관에 어떤 이유 때문에 돌이 생기게 되고요. 이 돌이 점점 커지면서 요관을 막아서 생기는 그런 질병입니다.
요로 결석의 경우 전체 결석 중에 한 60에서 80% 정도는 수산석, 다른 말로는 옥살산 칼슘석이라고 합니다. 비타민C는 이 옥살산 칼슘의 전 단계 물질이라서 과량의 비타민C를 섭취하거나 투여받을 경우에 신장에 축적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러한 결석의 발생 빈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죠. 한편에서는 실제로 고용량 비타민C를 투여해도 요로 결석의 빈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연구도 있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고용량 비타민C 수액을 만들 때 마그네슘 제제를 같이 혼합해서 투여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섯 번째로 같이 섞었을 때 침전이 생기는 주사제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량 비타민C와 셀레늄을 한 수액에 같이 섞을 경우에 침전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확인되었거든요. 따라서 최근에는 이러한 조합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고용량 비타민C 주사의 경우 비타민C만 고용량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로 입마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이뇨작용과도 연관이 된 비타민C의 특성으로 큰 이상은 아니기 때문에 수액을 맞으시는 동안 마실 물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비타민 피로라는 게 있습니다. 비타민C 치료를 하다 보면 많은 환자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치료를 처음 시작하면서 비타민 주사를 맞으면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느낀다는 겁니다. 기운도 조금 나는 것 같고 컨디션도 좋아지는 것 같다고요. 당연히 치료 초기에는 비타민C를 저용량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앞으로 용량을 점점 높여가면 이런 컨디션 호전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데 막상 용량을 높이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용량이 높아지면 컨디션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곤하고 더 힘들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사실 저용량 비타민C는 저희가 영양제, 영양소액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항산화 효과나 면역 증강 효과가 뛰어나므로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많이들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항암 효과를 위해 용량을 올리다 보면 오히려 비타민 피로라는 걸 경험하는 분들이 간혹 생기는데요. 이는 체내의 비타민C의 농도 차이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고용량 비타민C 주사를 맞는 날에는 혈중 비타민 농도가 순간 올라가게 되고요. 비타민C는 분해 배설이 빠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안에 다시 정상 농도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주사를 맞으면 순간 농도가 올라가고 하는 일이 반복되면 이 농도차에 의해 몸이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어느 정도의 경구용 비타민C를 섭취해서 이러한 편차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비타민 피로를 느끼는 분들께 권하는 경구 비타민C 용량은 1000에서 2000mg, 1에서 2g 정도입니다. 일부에서는 메가도즈라고 해서 경구용 비타민C를 3g, 9g, 많게는 12g씩 복용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경구용 비타민C의 경우 아무리 많이 먹어도 혈중 농도가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너무 많이 먹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고용량 비타민C 수액에 관해 궁금증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용량입니다. 무조건 높은 용량을 맞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용량이 높으면 좋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높은 용량이 최고는 아니라는 겁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량 비타민C의 목적은 혈액 속 비타민C 농도를 400mg/dL 이상 끌어올려 항암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용량을 높이면서 적정한 용량을 찾게 되고요. 보통 체중 1kg당 비타민C 1g 정도가 적정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적정 비타민C 용량이 결정된 후 그보다 더 많은 비타민C 용량을 맞으신다면 그 순간 혈중 비타민 농도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용량의 비타민C는 그만큼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요. 혈관통 등의 부작용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높게 맞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비타민C 치료 횟수와 주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용량 비타민C 주사는 어느 정도 간격으로 얼마나 맞아야 할까요? 일단 정해진 횟수와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주 1회에서 2회 정도로 시작을 하고요. 최소 3개월은 유지하자고 말씀드립니다. 고용량 비타민C 주사는 미국에서 많이 시행되었고 초창기 치료 프로토콜은 미국의 프로토콜을 따라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 2, 3회는 여기에서 나온 프로토콜이고요. 실제로 비타민C의 경우 고용량을 맞는다고 농도가 항상 유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를 맞으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막상 치료에 적용을 해보면 이게 혈관주사로 맞고 매번 2시간 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주 3회를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일단 주 1, 2회 정도로 시작을 하고 본인이 할 수 있다면 주 3회도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무리하게 시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자주 나오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라도 주 1회는 유지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주기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주 3회를 맞는다고 했을 때 월, 수, 금, 화, 목, 토 이런 식으로 맞는 게 좋은지 월, 화, 수 3일을 연달아 맞고 쉬었다가 또 집중해서 맞고 하는 형태가 좋을지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건 역시 접종 주기와 이런 효과에 대해 명확히 밝혀진 연구 등이 있지는 않아서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몸 컨디션과 비타민 피로 등을 고려했을 때는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맞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월, 수, 금, 화, 목, 토 만약 주 2회라면 월, 목, 화, 금 이런 식으로요. 세 번째, 경구용 비타민C 섭취에 관한 궁금증이죠. 경구용 비타민C는 꼭 먹어야 하며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걸까? 앞서 비타민 피로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구용 비타민C를 섭취하시면 비타민 피로도 예방할 수 있고요. 또 면역 증강이나 항산화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경구용 비타민C의 경우 많이 먹어도 체내 농도가 올라가는 건 그에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경구용 비타민C의 경우 고용량 제형은 보통 가루로 되어 있어 맛이 없고요. 되게 시큼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속쓰림 등의 위장장애도 유발시키기 때문에 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따라서 저는 하루에 1000에서 2000mg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씀드리고 더 드시더라도 하루 3g을 넘기지는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실비청구입니다. 다른 면역치료처럼 비타민C도 실비청구가 가능한지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일단 사이모신 알파1이나 미슬토 주사의 경우 식약처 허가를 기타 종양에 대한 보조 치료제로 받았습니다. 즉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치료이지만 허가 자체는 종양, 암에 대한 치료제로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 실비 청구를 하는데 문제가 없죠. 하지만 고용량 비타민C의 경우 여러 연구에서 항암 효과가 인정되고 있지만 비타민C 허가사항 자체에는 종양에 대한 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대부분 실비 청구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이유로 실비 청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화도 납니다. 저 같은 경우 실비 청구가 안 되는 환자의 경우 소견서에 고용량 비타민C의 치료 효과도 명시를 하고요. 이를 뒷받침하는 논문 등을 근거로 제시해 발급해 드리고 있지만 실비 청구 여부는 100% 확답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 고용량 비타민C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분해와 배설이 빨라 고용량이 들어간다고 해도 체내에 축적이 되거나 이로 인해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매우 안전한 주사제입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면역 증강 효과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까지 있으므로 암 치료 중인 환자분들에게는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상 암과 면역 이야기의 이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